춘향전 ASMR 고등국어 지학사이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앞부분 줄거리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 땅의 퇴기월매와 성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재주가 뛰어났다. 춘향이 16이 되던 해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단오날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백년 가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춘향은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고초를 겪고 오게 갇히고 만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춘향을 만나러 남원으로 내려온다. 향단이는 미음상이며 등불을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에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 곡졸도 간 곳 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요 몸에는 홍삼이라. 오로지 사랑만을 생각하며 목을 안고 온갖 회포에 젖어 있던 터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여기서 동원이 마주 있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연문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뭐가 어때? 연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르게 가만히 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 일어나며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에서간 떨어질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못진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찌 오셨소? 몹쓸 딸 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다음부터는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주오. 꿈 가운데 님을 만나 온갖 회포 나누었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띄고 내려온단 공문 왔소? 답답하여라. 너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결에 보던 님을 생시에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겁하며 아이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그토록 그리님을 이리 쉽게 만날 손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방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님 그리워 오래도록 하니더니 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는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론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로 말아. 인명이 제천인데 설만들 죽을 소냐. 춘향이 저의 못진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7년 대한 가문날에 큰 비오기를 기다린들 나와 같이 맥 빠질 손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할 일 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황 장롱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 못이 바꾸어서 물색 곱게 도포 짓고 흰색 비단 긴 치마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관 만건 신발 사들이고 좋은 병과 비녀 밀 화장도 옥지환이 함속에 들었으니 그것도 팔아다가 한삼 고이 흉하지 않게 하여 주오. 금명간 죽으려니 세간 두어 무엇할까. 용장농, 봉장농, 빼다지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좋은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듯이 섬기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본관 사또 생신이라. 술에 취해 주정나면 나를 올려 칠 것이니 형장 맞은 다리 장독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릴 손가. 치렁치렁 흐트러진 머리 이럭저럭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곤장 맞고 죽거들랑 사꾼인 채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 적막하고 고요한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나의 혼배기로 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이 되어 벼슬에 오르거든 잠시도 지체 말고 육진장포로 다시 염습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압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성으로 올려다가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 춘향지며 8자만 새겨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올까?
맺힌 한이나 풀어주오. 에고 내 신세야.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할 일 없이 거린되어 이 집 저 집 걸식타가 언덕 밑에 조속조속 졸면서 기운 다해 죽게 되면 지리산 갈가마귀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둥덩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파먹은들 어느 자식이 있어 후여 하고 날려주리. 에고 서러 울 때 어사또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내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 서러 하느냐.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지. 춘향은 어둠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제 대체로 공평하건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 청춘에 님 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일인고.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님 오시기만 바라더니 이제는 님의 얼굴 보았으나 희망 없이 되었구나.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옥황님께 무슨 말을 자랑하리. 에고 서러 울제 맥이 빠져 반생반사하는구나. 어사또 춘향 집으로 와서 그날 밤을 세려하고 문안 문 밖으로 연문할 새 길청에 가 들으니 이방이 승발 불러하는 말이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세문 밖 이씨라더니 아까 삼경에 등불 켜들고 춘향 어미 앞세우고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니 내일 사또 잔치 끝에 잘 구별하여 별탈이 없도록 10분 조심하소. 어사또가 그 말을 듣고 그놈들 알기는 아는데. 하고 또 장청에 가 들으니 행수 군강 거동 보소. 여러 군관님네 아까 옥 주변 서성이던 거린이 실로 개의하더만. 아마도 분명 어사인 듯하니 용모 그린 건 내어놓고 자세히 보소. 어사또가 듣고 그놈들 모두 귀신이로다. 하고 현사에 가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다. 육방 연문 다 한 후에 춘향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밤을 샌 연후에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가,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의 거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거리를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 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사또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제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다라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식개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기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겄다. 금준 미주는 천인열이여.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낙이여.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여.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 사또는 몰라보는데 운봉 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아플싸 일이 났다.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의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가상 단속,
옥형방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형방 불러 장부 단속, 사령 불러 숙직 단속. 한참 일이 요란할 제 사정 모르는 저 본관 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역조를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올 만건 공단 모자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새 집신에 한삼고에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쥐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의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채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려.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기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설이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나 죽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자정하시던 골이라 찹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이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내 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어쭈오대 기생 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으납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하니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럼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오.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 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웃음 반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값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 다 설하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손가. 열려춘 향수절가 완판 84장본 마이너스